안녕하세요. 비레베 수다쟁이 연구실입니다. 얼마 전 구독자 한 분이 미젤로 물감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요. 미젤로의 발색이 너무 진해서 그림 채색을 하실 때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문의였습니다. 제가 여러 브랜드의 물감을 발색해 보니까 발색을 했을 때 느껴지는 각 브랜드마다의 색감 같은 것이 있기는 한데요. 이 문의를 주신 구독자님 이외에도 미젤로 물감 색의 채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높은 편이라 마치 형광색 같은 느낌이다 라는 이야기는 이전에도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우선 미젤로의 물감에 대한 인상은 이 문의를 주신 구독자님만의 의견만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갖고 있는 미젤로 물감은 여기 보이는 8색 뿐인데요. 무슨 물감 구성이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 다양한 안료를 사용해 보려고 브랜드마다 다른 안료를 구매하다 보니까 미젤로의 팔레트는 이런 구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단 8색 뿐이지만 그래도 다른 몇 개의 브랜드와 간단하게 색감 비교를 하면 우선 이 색상표는 시넬리의 37색 팔레트인데요. 미젤로와 색감 비교를 하면 시넬리의 물감 발색이 선명하기는 하지만 살짝 차분한 느낌이고요. 이 발색표는 마이메리블루의 36색 팔레트인데요. 마이메리블루 모든 색이 단일 안료여서인지 미젤로만큼 채도도 높고 특히 물감마다의 개성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색상표는 렘브란트의 48색 팔레트인데요.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물감마다의 발색이 살짝 한 톤씩 떨어진 것처럼 상대적으로 차분해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소개해드린 3개의 팔레트 발색은 이미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둔 것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링크는 댓글란에 남겨둘게요. 이렇게 다른 브랜드와 색상 비교를 간단하게 해드렸지만 그럼에도 8색을 가지고 브랜드 전체의 색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무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내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문의를 주신 분이 인물화를 주로 그리신다고 하셔서 우선은 최대한 다양한 스타일의 인물화를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그린 그림들이 이 그림들인데요. 우선 채도가 높아도 어색하지 않은 그림 스타일이 일러스트라서 이런 그림을 그려봤고요. 생각보다 발색이 그렇게 튀지 않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전형적인 인물화도 그려보았습니다. 이렇게 전형적인 인물화를 그려보면서 색을 좀 조색하지 않고 원색 위주로 사용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 연습한 그림이 이 그림이고요. 여기까지 그려보고 일종의 해답을 찾아내서 그린 그림이 이 두 그림입니다. 이 6장의 그림은 여기 있는 이 8색이랑 미젤로의 화이트 매트 색만을 이용해서 그린 것인데요.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이시나요? 색감이 비슷해 보이거나 단조롭게 보이나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고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본 해답은 제가 한 것처럼 물감의 숫자를 한 10개 정도로 제한해서 그림을 그려보시라는 겁니다. 사실 6장의 그림을 그리면서 물감의 진한 발색 때문에 불편한 느낌은 거의 없었는데요. 그건 제가 색의 수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원하는 색을 조색해서 쓸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색의 채도를 떨어뜨려서 발색하게 된 것 같아요. 또 이것이 그림을 그릴 때 조색이 필요하다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럼 제한된 팔레트 구성은 어떻게 하느냐? 다시 제가 갖고 있는 8색을 보시면 사실 여기에는 기본 3색도 없고 마치 기본 팔레트를 구성하는 색들이 옆으로 몇 발씩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색들 뿐인데요.
흔히 사용하는 색들이 없어서 물론 불편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붉은색, 노란색, 파랑색, 갈색, 그리고 초록색 계열에서 한두 가지씩 골라진 색으로 구성된 팔레트를 만드셔서 적어도 그림 한 장씩은 그 팔레트에 있는 색으로만 그려보는 연습을 해보시라는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훈련을 한 번만 하셔도 조색에 필요한 색을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테고요. 그렇게 갖고 계신 색들을 10색 정도 한 세트로 묶어서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 각 색들의 용도를 나름대로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정답에 가깝고 유용하기는 하나 사실 조색하기가 어렵거나 귀찮아서 많은 다양한 색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거니까 이는 마치 공부가 잘 안 된다는 학생에게 열심히 노력을 해보라는 하나마나한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또 생각한 것이 바로 글레이징 기법입니다. 글레이징을 적극 활용한 그림이 요 세 그림인데요. 특히 이 두 그림의 배경색은 요 색을 사용했는데 좀 튀는 것 같아서 나중에 이 그림은 여기 있는 이 코발트 그린 딥 색으로 덧칠을 했습니다. 이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고 그림을 다 완성한 후에 시도할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도 적은 편인데요. 다만 밑색이 덧칠한 색 때문에 벗겨지는 특징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점만 미리 확인하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의 연장선에 있는 방법인데요. 그림의 채색을 구상하실 때 한 두 색 혹은 세 가지 색 정도를 정해서 조색하실 때 사용하거나 두루두루 그림 전반부에 사용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그림은 제가 의도적으로 이 퍼머넌트 옐로우 딥하고 울트라마린 바이올렛을 그림 전반부에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몇 개의 색을 반복해서 사용하면 그림에서 일종의 필터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통일시켜 주기 때문에 이 그림이나 이 그림도 보시면 사용된 색들의 채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도 튀는 느낌이 없거든요. 그건 색의 온도가 적절하게 어떤 주도하는 색에 의해서 맞추어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법은 첫 번째 방법에 비해 색을 선택하는 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방법이니까요. 이 방법도 잘 활용해서 색의 온도를 조절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 책은 벤자민 라콩브라는 일러스트레이터의 그림이 있는 인어공주 책입니다. 이 책 안의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 작가가 형광 핑크색을 활용한 그림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형광 핑크색이 들어간 그림만 보다가 이런 상대적으로 조금 더 사실적인 색감의 그림을 보면 오히려 이 그림들이 굉장히 단조롭게 보일 정도로 튀는 색 혹은 특정한 색의 사용이 그림에서 주는 신선한 자극이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제가 전문적인 그림 작가가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부끄럽기는 하지만 그림에서 어떤 색을 사용하는 것부터가 작가만의 표현이니까 어떤 색이든 과감하게 사용해 보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만의 표현 스타일을 찾아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이 책을 보여드렸습니다. 분명히 서로 잘 어울리는 색들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같이 있을 때 촌스럽게 보이거나 그런 색의 조합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일상에서도 그리고 예술작품에서는 아주 흔하게 그 촌스러운 색들의 조합이 너무도 매력적인 작품으로 구현되기도 하거든요.
미젤로의 다른 많은 물감 색을 제가 직접 보지 못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 아쉽습니다만 저는 모든 색들이 고유의 아름다움과 힘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젤로의 제가 보지 못한 다른 색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를 참고하셔서 미젤로 물감으로도 재미있는 작업을 해보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사실 이 영상에서 그림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참고 그림 영상은 따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기반으로 인물화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제 영상이 유익하셨던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